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세상 둘도 없는 내 사람이라 믿었는데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얼굴로 나를 등지고 서 있던 그 사람의 뒷모습. 내가 쏟았던 시간과 마음이 후회와 상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의 깊은 허탈함. 우리는 늘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과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신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배신을 겪으며 제 인생을 걸고 깨달은 것입니다. 생존의 기술, 바로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도 사람 때문에 더는 상처받지 않고 관계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인생의 지혜라는 단단한 방패를 계속해서 얻어가세요.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상대의 본 모습을 꿰뚫어보는 그 첫 번째 신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놀랍게도 바로 상대의 손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얼굴이나 눈을 먼저 보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얼마든지 의식적으로 꾸며낼 수 있고 얼굴 표정은 순간적으로 감출 수 있습니다. 훈련된 포커페이스처럼요. 하지만 손은 다릅니다. 손의 아주 작은 습관과 그 미세한 움직임은 그 사람의 무의식,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정직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종종 손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2의 뇌라고 말이죠. 그만큼 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 깊은 내면의 상태를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직 젊었을 적 함께 일했던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말투를 사용했죠.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좋아했고 저 역시 그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위화감,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 위화감의 정체는 바로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의 입은 웃으며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밑에 있는 그의 손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의미 없이 손가락 마디를 꺾거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 긴장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다. 그의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불안과 초조함의 신호라는 것을요. 그의 불안한 손끝은 결국 그의 삶의 태도를 남김없이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돌아가면 어제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어겼고 결국에는 회사에 큰 손해를 남긴 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정중한 말투와 선한 미소에 속았던 사람들은 모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안정하고 쉴 새 없던 그 손끝이 그의 무책임한 미래를 이미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손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감출 수 없는 본성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만약 대화 중에 계속해서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테이블을 규칙적으로 톡톡톡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이 무의식적으로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행동이니까요. 손톱의 상태 또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손톱은 단순히 위생관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또 팔짱을 끼고 대화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날이 추워서 혹은 단순히 그 자세가 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팔짱은 나는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혹은 나는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라는 강력한 방어의 신호입니다. 만약 중요한 제안이나 진솔한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시종일관 팔짱을 낀 채 손을 감추고 있다면 당신의 말이 그의 마음에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상대를 경계하며 자신의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겠다는
무언의 거절인 셈입니다. 반면에 저는 그의 손에서부터 깊은 신뢰를 느꼈던 사람도 기억합니다. 그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의 손은 언제나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나면 항상 자신의 주변을 조용히 정돈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서류 하나를 건넬 때에도 두 손으로 단정하게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서류라는 물건 자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서류를 받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를 대할 때도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공구를 깨끗하게 닦아 제자리에 정리해두곤 했죠. 저는 그의 그 손길에서 그가 삶을 대하는 진중한 태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또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도구를 정성껏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 또한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했고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는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말이 아닌 바로 그 정직하고 따뜻한 손길을 통해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믿고 따랐고 그는 결국 모두에게 가장 큰 신뢰를 주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말이나 표정보다 먼저 손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손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는 역사책과도 같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라도 그 안에 성실함과 책임감이 새겨져 있다면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희고 고운 손이라도 그 손끝에서 초조함과 무책임함이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손끝의 습관은 그 사람의 내일을 예고하는 가장 정확한 예언이라고 말입니다.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은 불안한 미래를 만들어내고 성실하고 정직한 손끝은 결국 단단하고 신뢰받는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상대의 작은 손짓 하나,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손의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이 평생 감추고 싶어 했던 그의 진짜 본 모습과 앞으로 그가 걸어갈 인생의 방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당신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의 손이 바로 그의 미래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얼굴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1초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의 표정입니다. 누군가는 표정을 그저 근육의 움직임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표정이야말로 마음의 그림자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통제하려 해도 감정의 가장 진실한 부분은 아주 잠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니까요.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있던 무언가가 아주 잠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위험 신호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그 기묘한 미소. 저는 그 미소를 띤 사람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고 그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미소만큼 위험하고 확실한 신호는 없다는 것을요. 몇 년 전 제가 속해 있던 팀에 유난히 돋보이는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항상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 역시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가와 괜찮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제가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언제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입꼬리는 이상적인 각도로 부드럽게 올라갔고 목소리는 듣기 좋은 톤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아주 가끔 그 완벽한 미소에서 아주 미세한 위화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웃을 때 그의 입은 분명히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의 입부분만 움직이고 눈 부분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등줄기를 스치는 서늘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없이 그 순간들을 넘겨버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팀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저에게 정말 큰 기회였고 저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선배는 이번에도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분명히 잘 해낼 거야. 그의 칭찬에 저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칭찬을 건넬 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거나 아주 잠깐 제 시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칭찬이라는 의례적인 말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라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타인에 대한 질투심이 뒤섞인 사람의 눈빛은 절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칭찬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불안한 눈동자의 움직임이야말로 그가 쓰고 있던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민낯이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프로젝트 발표 바로 전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최종 점검을 위해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저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선배가 제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자신의 USB에 빠르게 옮겨 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놀라 그를 불렀을 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네. 뭐 도와줄 거라도 있나 해서.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주 짧은 순간 당혹감과 차가운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들켜버린 도둑의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몇 달간 준비했던 핵심 아이디어와 데이터는 모두 그의 발표 자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프로젝트의 모든 공로는 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동안 그의 가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애써 외면해왔던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그 서늘했던 눈빛, 불안하게 흔들리던 시선, 그리고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던 경멸의 표정까지 모든 신호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의 얼굴을, 특히 그 표정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대화하지만 사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하고 꾸며낼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이성, 즉 뇌를 거쳐서 나오는 정제된 결과물이니까요. 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미세한 표정들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즉 마음에서 곧바로 새어나오는 원초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찰나의 눈빛과 표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 아주 잠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면에는 깊은 우월감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겸손한 척 행동할지 몰라도 무의식은 타인을 자신보다 아래에 두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또한 정당한 비판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미간을 살짝 찌푸린다면 그 사람은 회피적인 성향을 가졌을 확률이 큽니다.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를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절대 표정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쁠 때 이뿐만 아니라 눈까지 함께 접히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눈가에 잡히는 자연스러운 주름이야말로 진심이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귀 기울일 때 그들의 눈에는 가식적인 동정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염려와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 전체의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며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투명하게 비춰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의 말만 듣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그의 눈을 그리고 얼굴 전체를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가 웃을 때 그의 눈도 함께 웃고 있는지, 그가 당신을 칭찬할 때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지는 않는지, 당신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그의 얼굴에 아주 잠깐이라도 귀찮음이나 경멸의 빛이 스치지는 않는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뇌를 거쳐 나오기에 얼마든지 거짓을 포장할 수 있지만 눈빛과 찰나의 표정은 마음에서 곧바로 출발하기에 결코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그 사람의 눈빛에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신호는 어쩌면 가장 의외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걸음걸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 혹은 그가 이룬 성과 같은 눈에 잘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오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걷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단순히 발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무의식적인 태도이자 삶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몸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 곧 인생의 보폭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제4회 초년생 시절 유독 기억에 남는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늘 신발을 바닥에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터벅터벅 복도를 지날 때면 유난히 그의 신발 끄는 소리가 컸고, 처음에는 그저 몸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의 발걸음과 삶의 태도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일의 마무리를 흐지부지했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어렵고 책임감이 필요한 부분은 교묘하게 피해가곤 했습니다. 마치 땅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의 발걸음처럼 그의 삶 역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나 열정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최소한의 움직임만을 보였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찾아오는 법이죠.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밤을 새워가며 고군분투할 때 그는 또다시 애매한 핑계를 대며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고 힘없이 질질 끌리던 그의 발소리를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발끝에 밴 게으름은 결국 삶의 게으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결코 힘차고 당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늘 종종걸음으로 뛰듯이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바쁘게 움직이고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 나가려는 에너지가 넘쳐 보이죠. 하지만 이런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들은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오직 결과에만 집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목적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주변의 풍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살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작은 돌부리 하나를 보지 못하고 넘어지기 일쑤고, 너무 빨리 에너지를 소진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쉽게 지쳐버리곤 합니다.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원인이 자신의 조급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탓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급한 발걸음은 결국 시야를 좁게 만들고 삶의 중요한 디테일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유난히 보폭이 크고 발소리가 요란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온몸으로 "나 지금 여기 지나간다" 라고 외치는 듯한 걸음걸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 보입니다. 리더십이 있을 것 같고 어쩐지 믿음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장된 걸음걸이는 사실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내면의 불안감과 허세를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고 작은 성과도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그 요란한 발소리처럼 그들의 존재감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금세 피곤하게 만듭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결국 그 당당해 보이던 첫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그 요란한 발소리를 피해 조용히 그 곁을 떠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하고 안정된 사람은 결코 서두르거나 과시하며 걷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오직 자신만의 속도를 묵묵히 지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땅에 깊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견고하고 어떤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자기 안에 단단히 잡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속도에 휘둘리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알며 때로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는 자신의 걸음처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길을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들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발걸음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함께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 걸어갈 수 있다는 깊은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은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에 이미 모두 드러나 있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을 기회가 생긴다면 그의 말이나 표정뿐만 아니라 그가 걷는 모습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발이 땅에서 힘차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힘없이 끌리고 있는지, 그의 걸음이 조급함에 쫓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나는지, 단 몇 걸음 그 짧은 순간의 관찰만으로도 당신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의 걸음이 바로 그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눈빛과 표정 그리고 걸음걸이라는 비교적 조용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신호는 우리의 귀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리는 것, 바로 그 사람의 말버릇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란 그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때로는 실수로 튀어나오기도 하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 즉 말버릇만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과 내면에 쌓아온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까지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대화의 파라를 자신의 과거 이야기로 채우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예전에 말이야, 왕년에 이랬지. 그거나 아니었으면 아마 큰일 났을걸.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화려한 경험담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압도당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감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모임에서든 대화의 중심에 서기를 원했고 자신의 과거 성공담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고 과장되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박수를 쳤고 그는 그 관심 속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말 속에서 어떤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는 항상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조연이나 심지어는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세상 속에서 그는 언제나 정답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도움이나 지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자기 자랑은 진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오히려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열등감과 제발 나를 좀 인정해줘 라고 외치는 처절한 인정 욕구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과거를 떠벌리며 현재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화려하고 더 거창한 말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곁에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느라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요란한 말 그릇 안에는 타인을 향한 존중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불안감만이 가득 담겨 있을 뿐이니까요. 말버릇에서 우리가 또 하나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버릇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행동 속에는 아주 폭력적이고 무서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화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탁구 경기와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공을 넘기면 상대방은 그 공을 끝까지 보고 받아쳐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넘긴 공이 네트를 넘어오기도 전에 급하게 자신의 공을 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내 말이 더 중요해. 이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아주 깊은 권위의식의 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거나 이해하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가르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우리는 늘 무언가 기운이 빠지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그 불쾌감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말을 자른다면 그것은 결코 그가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과 동등한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말버릇은 바로 농담을 빙자한 비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말을 농담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교묘하게 꼬집어 놓고는 상대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면 이렇게 말하죠. 에이, 그냥 농담인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쿨하지 못하게. 이 말은 정말 비겁하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입히면서 자신은 농담도 이해 못하는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교활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농담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심이 무심코 튀어나오는 가장 솔직한 통로라는 사실을요. 평소에는 이성의 필터에 걸러져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시기심, 질투, 경멸과 같은 감정들이 농담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나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을 농담의 소재로 삼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농담에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농담이라는 가면을 쓴 그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농담 속에 어떤 진심을 숨기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세계는 그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가치관, 그리고 그가 나아갈 미래의 모습까지 모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의 언어가 바로 그의 세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 걸음걸이, 그리고 말버릇까지 총 4가지의 신호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에서 저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단 하나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들입니다. 특히 자기보다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더 이상 다른 것은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모습에 그 사람의 인격, 가치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소위 엘리트로 불리던 한 동료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뛰어난 업무 능력은 물론 상사들 앞에서는 언제나 완벽하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는 상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메모했고 회식이 끝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 상사의 차문을 열어주는 센스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회사라는 무대 밖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곤 했습니다. 한 번은 팀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만하게 손가락을 튕기며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곤 마치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 짧은 반말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노골적으로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고 반찬을 가져다주는 종업원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토록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를 할 때 연세가 지긋하신 주차 관리원 아저씨가 조금만 굼뜨게 행동하면 그는 차 안에서 들릴 듯 말 듯한 욕설을 내뱉으며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대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온갖 예의와 능력으로 포장된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인격이라는 것을요.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 자신에게 함부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한 인간의 본질을 가장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유능한 동료가 아닌 그저 비겁하고 오만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품격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결코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아주 사소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전해집니다. 제 기억 속에는 회의가 끝난 뒤 모두가 지쳐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쁠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조용히 남아서 무거운 회의 자료들을 함께 정리해 주던 선배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생색내지 않았고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 속에는 제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을 때 이미 닫히려던 엘리베이터 문을 급하게 열린 버튼을 눌러 저를 기다려주던 동료가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배려가 그날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친절과 배려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대표님에게나 복도를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에게나 똑같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비싼 레스토랑의 지배인에게나 동네 분식집 사장님에게나 똑같이 따뜻한 미소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압니다. 그들에게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의 지위나 능력을 보고 계산적으로 행하는 처세술이 아니라 몸에 깊게 밴 자연스러운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그 사람에 대한 거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믿고 배워왔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그가 하는 거창한 약속이나 화려한 말이 아닌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때 그의 그럴듯한 말을 믿지 마십시오. 대신 그가 식당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닫히는 문을 다른 사람을 위해 잡아주는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할 줄 아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거창한 약속은 흩어지기 쉬운 연기와 같지만 몸에 밴 사소한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람의 역사이자 본질입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 당신이 알아야 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결국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눈빛과 찰나의 표정, 걸음걸이와 말버릇,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아주 작은 행동까지 거창한 말이 아닌 이 사소한 신호들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깊이 느끼셨나요? 오늘 배운 것들 중 앞으로 자신의 삶에 꼭 적용해 보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